안녕하세요. 저는 면허 없고 차 없는 뚜벅이. 한국 나이로 3세와 6세 아이 둘을 데리고 다니는 체력이 빈약한 40대 엄마입니다. 맨날 아이들과 긴 외출이라곤 주변 동산을 오르거나 가까운 놀이터와 동네 카페에 가고는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익숙한 곳을 자주 다니고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는 게 더 정서와 창의력에 좋다고 하지만 어른인 저는 이미 도파민에 썩을 대로 썩어 이런 무해한 환경에서 몸서리 쳐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활동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되도록 과하게 인공적으로 꾸며진 곳은 자제하려는 주의입니다. 제가 집합령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어린이 전시가 생긴 거예요. 경기도민인 저에겐 거리가 좀 있지만 오랜만에 국제적으로 트렌디한 서울의 사람들은 뭘 먹고 놀고 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역시나 집돌이인 신랑을 꼬셔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아이공간이라는 곳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곳은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어린이 전시를 연다고 하니 신선하더라고요. 서울랜드가 있는 국립현대과천관은 어린이 미술관이 있어서 종종 갔었는데 서울관에 아이공간이 있다고? 사실 제가 미대 나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미술과 조금은 친해요.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이나 전시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어린이 미술에 대한 제 생각도 확고한 편이고요. 그런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 더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어린이 전시라는 게 생각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은 어른을 위한 전시가 아닌가 그런 전시도 많았고요.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나이대가 맞지 않은 전시도 종종 보이기도 했어요. 원래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미리 재고 따지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제 체력과 시간이 아이들의 리듬에 한정이 지어지다 보니 대문자 P였던 제가 파워 J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주말이나 연휴 계획을 미리 안 세우면 뭐 그냥 죽는 거죠, 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미리 알아보고 며칠을 고민해 외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저혈압에 근육 없는 빌빌이가 막 필 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나가는 그런 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제가 이렇게 맘먹고 가기로 한 전시는 오래전부터 아주 사랑하는 작가인 양정욱 작가님이 아이들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아이공간에 전시를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양정욱 작가는 나무와 모터, 실, 돌 같은 자연적인 소재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독특한 작품으로 만드는 분이시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양정욱 작가님의 전시는 빼놓지 않고 찾아보던 찐팬인데요. 최근엔 2024 올해의 작가상 최종 수상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내가 좀 보는 눈이 있어 하면서 오랜 팬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양정욱 작가님만의 특별한 작품뿐 아니라 언제나 전시 속에 따뜻하면서 뭔가 가슴을 울리는 글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의 시선이 아이들을 향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작가님의 인스타를 보면 작가님 또한 아이 둘 아빠라는 사실에 육아동지로서의 피 끓는 동지에도 느꼈답니다. 마침 이날은 5월 5일 어린이날, 그에 맞춰서 전시를 모티브로 한 쿠킹 클래스도 진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시도 클래스도 모든 것은 예약을 해야 체험할 수 있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사이트나 양정욱 작가님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면 미리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미리 알아도 광클하지 않으면 주말 캠핑장 예약처럼 2, 3분 만에 끝이 나니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는 쿠킹 클래스까지는 예약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전시가 8월 30일까지 하니 여름방학에도 뭔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와 같이 기회를 노려보아요. 그렇게 들어가게 된 아이 공간 팁 몇 가지 공유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주차를 하면은 보통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지하 2층에 주차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아이 공간, 교육 공간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바로 지하 3층으로 들어가세요. 건물 2층 아이 공간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어서 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 당시에 저는 아이 둘을 잡고 들어가는 터라 촬영을 해둔 게 없어서 말로만 설명드리게 되었는데, 지하 3층 주차장에 아이 공간, 교육동 이렇게 크게 적혀 있는 걸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이 공간에 들어오시면 아기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전시장으로 들어가기 전 큰 짐 보관함과 유모차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관함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이래저래 만지다가 문을 실수로 잠궜는데 바로 근처에 관리자분이 항상 계시니 요청해 주시면 바로 열어주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시를 보러 갈게요. 전시장은 어린이 전시 같지 않게, 전시장은 화려하고 막 알록달록한 어린이 전시 같지는 않아요. 양정욱 작가님이 올해의 작가 전시할 때처럼 검은 바탕과 나무 본연의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전시장에 들어갑니다. 양말만 신고 들어가는 전시장이라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발가락을 쭉 펼 수 있어서 해방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편했는데 아이들은 오죽 더 편할까요? 첫째가 1시간가량 차 안에 갇혀 있다가 신발을 벗고 놀 수 있게 되자 신이 나서 좀 흥분을 했는데,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리 와, 아유 거기 가지 마, 이리 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만져보고 심지어 던져볼 수 있는 체험 전시 부분도 있어서 편하게 놀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나무나 도토리, 호두 같은 열매들, 산호나 조개 껍데기, 모래 알갱이, 모두 자연에서 온 소재들이라 뭔가 아이들에게 진짜를 만지게 해주고 싶다는 작가님의 부모 마음이 가득 느껴지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어린 둘째도 신나게 나무 조각과 도토리, 호두들을 만지고 놀 수 있었어요. 양정욱 작가님의 작품은 전시장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알록달록한 새들이 작은 종을 칭칭 쳐주고 있더라고요. 전시장은 밝은 나무색의 검은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아이들이 똑 떨어지게 예쁘게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손자국이나 이런저런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전시장 관리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각 타임별로 예약 30명 인원 제한이 있고요. 쉬는 시간이 있으니 막 간마다 청소기나 물걸레로 청소를 좀 해두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아지원센터처럼요. 그리고 없었던 공간에 전시장을 만들어서일까요? 외부를 볼 수 있는 창이 하나도 없어서 30분가량 체류하다 보면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제 기준이 과천에 있는 어린이 미술관과 비교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자연물을 가지고 노는데 푹 빠져 있길래 저도 전시장 이곳저곳에 비치되어 있는 작가님의 시집을 읽다 나왔어요. 그래도 해보던 날들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육아도 인생도 정해진 해답은 없지만 작가님의 시, 사랑과 이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상황에 맞게 해본다, 아이에게 준다, 타인을 만난다 등등 많은 영감을 받고 나왔습니다. 전시장만이 아이공간 컨텐츠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공간 꽤 잘 돼 있어요. 원데이 클래스나 강의 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다음 타임을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한 공간에는 인스타에서만 보았던 힙한 동화책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시원한 나무가 보이는 큰 창 앞에 아기자기한 놀잇감들이 놓여 있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놀다가 쉬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쪽에 폭신폭신하고 알록달록한 입체물도 만져볼 수 있으니 사진 찍기에도 좋고 그냥 놀기에도 좋았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구조물들이 아이들이 올라타기에 딱 좋게 생겼는데 뒤쪽으로 보니 올라타지 마세요라고 작게 써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마 미술관도 공공기관인지라 안전사고 부분에선 좀 보수적으로 해야 민원이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그때마다 현장에서 친구들을 사귀어 노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구나, 알아서 자기 몸에 맞게 본능적으로 놀이의 정도를 정해서 노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요새는 갈수록 환경이 너무 안전하게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아이들이 위험 대처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오히려 위험에 빠뜨려지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해보던 날들, 그래도 해보던 놀이들, 실패해도 괜찮아, 또 해도 괜찮아, 안 한다고? 뭐 그것도 괜찮아. 수많은 기회를 주고 해보던 날들이 많아지게끔, 해보는 시도들이 많아지게끔 해주는 미술관, 전시관, 놀이기관, 공공기관, 놀이터, 이런 곳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어쩌면 이 전시도 이제 세상을 만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마음이 투영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는 전시였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에 지치기는 했지만 발가락 펴고 마음껏 자연물 만지고 해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잔뜩 듣고 신이 난 아이들을 보니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미디어가 없어서 심심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과한 자극을 주고 싶지 않은 분들, 아이의 여린 감각을 보호해주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서도 콧바람 좀 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전시일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과 댓글을 주시면 앞으로도 제 생각을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